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2019년 기해년도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육아 정책들도 변화가 있는데요. 네.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도 있고 또 기존의 제도가 확대되는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볼까요? 우선 네. 육아휴직급여와 국민 행복카드 지원금이 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내에 행동이나 정서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경기도의회가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예, 앞으로는 상담과 치료 등의 통합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육아로 인한 고충을 줄일 수 있는 착하고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의정도포기 주인공 바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천시 신둔면, 백사면, 증포동, 관고동, 호범면, 마장면, 창전동, 중리동의 성수석 의원. 1970년 이천시 백사면 출생으로 장안전문대학 경영과를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 자문위원, 이천시 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했는데요. 현재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으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과 학교급식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살짝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의정 돋보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많은 일들 계획하셨을 텐데 잘 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각계각층에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이야기들을 잘 듣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중심이 잡혀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조금 보시면 네. 어떤 활동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활동이요? 네. 인천- 대학 시절부터 하신 게 있으세요? 이천에서 농사짓고 오시고. 약간 저랑 비슷한. 아닌가요? 약간 그 구수한 네네. 느낌이 있는데 네네네. 대학 시절부터요 풍물패도 하시고 아. 또 연극 활동을 하셨대요. 연극이요? 네, 그래서 특이한 양력이 있으세요. 네네. 경기도 무형문화재 50호, 이천 거북놀이 이수자시고요. 네. 사단법인 한국예총의 이천시 지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아, 그쪽이시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이천 거북놀이 이수자 그게 뭐예요, 의원님? 그 대학 시절부터 네네. 이제 풍물패 활동을 계기로 이제 문화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연극과 마당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의 부조리들, 노동 문제, 환경 문제들을 이제 풀어냈었죠. 창작 활동으로 풀어냈었습니다. 네네. 뭐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에너지를 네네. 선사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열린 감수성 그리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네네. 갖게 해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천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거북놀이 보존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예. 네. 이 경기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가면놀이, 가면놀이. 거북놀이, 거북이 가면을 만들어 쓰고 예. 마을 사람들 축제 형태의 이제 그 놀이극인데요. 이 놀이를 우리 한 50여 명의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네.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국가 무형문화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단체입니다. 좀 활동하시면서 뭐 연극도 하시고 또 문화활동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점 특별히 있으세요? 이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전국 순회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안대현 선생님의 연어라는 작품을 가지고 전국 순회 공연했고 또 금수강산 썩을 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전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아주 높은 산사에서부터 바닷가까지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면 언제든지 난장을 펼쳐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만나고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도 아주 제 가슴속에 네네.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나 일반인들이 선뜻 다가가기 그렇죠.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화로 풀어낸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더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지금 문화예술인과 함께하고 너무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걸 또 정치로 풀어내면 네. 뭔가 또 숙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그게 바로 정체성이다. 이렇게 일단 전제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의정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죠.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전임 도지사 시절에 행해진 각종 위법 행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 3개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맡고 계신 게 한교 급식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네.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세요? 그 지난해에 46억 원 규모의 이제 경기도 내 초중고교 친환경 급식 배송 업체에 이제 어떤 비리가 좀 수익액을 맡기고 예. 이제 네. 부정적인 청탁 요관 과정이 이제 그 의혹으로 불거져서 경기도 공무원과 관계 업체 6명이 네. 지금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행위원회 이제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늘 이제 친환경 마늘 급식 공급 과정에서의 수율 조작 또는 전처리 과정의 부정들이 의혹으로 제기가 돼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이제 특별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6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 식재료, 어떤 배송 업무의 비리, 그리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어떤 그 주체의 어떤 나쁘게 말하면 갑질, 의혹 이런 것들이 적발됐군요. 네, 네. 이거는 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됐으니까 온전히 피해는 학생들과 그쵸. 학부모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급식이 참 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 수사로 밝혀진 부분 외에도 앞으로 좀 학교 급식 체계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이제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은 이제 경기도 또 도교육청, 문식품유통진흥원 또는 이제 공급업체라든가 산하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사의 범위에서도 이제 공급업체와 재위탁한 업체들 간의 이제 이런 계약, 가격 결정 모든 부분에서 이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다시는 이런 이제 비리나 의혹들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아이들에게 식탁까지 옮겨가는 이런 과정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내고 미래지향적으로 급식 체계를 네. 좀 개선하자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있다면 좀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재발 방지 대책 글쎄 지금 이제 조사 과정이니까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드러나야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25명의 참고인과 이제 증인 채택을 이제 마쳤고요. 네. 특별히 이제 외부 전문가들로 5분의 전문가들 이제 사무 보조원으로 이제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전반에 그러니까 학교 급식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들을 잘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학교 급식에 진행되는 가격을 결정하거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 요원들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거버넌스 네, 그런 네. 체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네. 좀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기도에 제안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있잖아요. 네네. 급식의 어떤 비리, 유통기한 지난 것들, 식자재 유통 과정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걸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도의 특별위원회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민간 거버넌스를 좀 꾸며서 하는 게 또 효과가 좀 발휘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네, 특별위 활동이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큰 힘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급식은 이 네. 먹을 식사의 범위를 더 넘어서는 과정이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밥이 되게 맛이 없었어요. 정말 맛이 없었어요. 편식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예절도 배우고 네네네. 저 넓은 범위로 이 생활 예절을 배우는 범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아이들이 보기에 이런 부끄러울 만한 뉴스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작이니까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살짝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상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그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이 방송에 나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고민이 예. 아닌가 생각해요. 예. 또 경기도는 도농복합 도시도 있지만 일단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이 어떤 조금은 소외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20여억 원, 약 3%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 전체 일반 회계 증가율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네네. 맞습니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예. 올해 농정해양 분야 예산은 7,855억 원입니다. 네. 애초 행정부에서 이제 223억 원의 이제 증액된 예산을 가져왔었는데 우리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정 예산을 좀 올려야 한다. 농정해양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375억 원을 증액을 시켜서 예. 작년 대비 한 5% 정도 또 증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더 늘어났군요. 네.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일반액의 증가율이 10%인데 이제 농정해양위원회 증가율은 3.8%밖에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이 다른 지자체 타 시도의 11.9%가 이제 농업 예산의 평균 이제 일반액 비중 일반액의 대비 비중 예산인데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농정해양의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네. 그러니까요. 조금 네. 이 예산량이 썩 마음에 들진 않으신 것 같지만 농정해양 위원님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드시다고. 그래도 그만큼 또 더 잘 쓰기 위해서는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 신규 편성 사업들 중에서 이 예산을 좀 잘 써서 좀 활용을 해봐야겠다는 기대되는 내용의 사업이 있으실까요? 뭐 제가 이제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번에 그 경기도 농작물 재보험 지원회관 조례를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총 17억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과거에는 경기도가 자연재해로부터 좀 안전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농민들이 판단을 하시고 재보험의 가입률도 낮으시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도 좀 적었던 편이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폭서 피해, 한 냉해 피해로 인해서 한 2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 또 7, 8월에 엄청 더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햇빛 때문에 현상이나 이제 작물이 녹는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30% 정도가 수확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인 수확 기반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재보험 조례를 발의를 해서 네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네.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농부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이천 지역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또 쌀밥도 워낙 유명하고 네, 이천 쌀도 맛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데 그래서 보다 막 관심이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농정해양 부위원장으로서 네. 그 밖에도 관심 있게 갖고 관심 있는 사안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도 농업의 이제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트렌드 뭐 이런 거를 보면 이제 고품질, 로컬 푸드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품질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제 친환경 제품들도 많이 생산을 해서 이
경기도 친환경 급식이 지금은 이제 학교 영역에 있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고등학교가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되고 이제 공공 영역에 군이나 이런 공공 영역에 또 급식이 반영되면서 좀 더 질 높은 이제 급식 체계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의미로 지역 로컬 푸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제 푸드 플랜 계획을 가지고 이런 로컬 푸드나 친환경 또 농업 생산 기반 이런 뭐 팜랜드 조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직접적으로는 농가 소득 향상에 이제 더 많은 향상할 수 있는 6차 산업. 예를 들면 생산뿐만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을 농가에서 같이 함으로 해서 농민들에게는 좀 더 질 높은 생산을 해내고 그것을 가공 유통을 통해서 수익까지 보장되는 이제 그런 정책을 네. 경기도에서 펼쳐 나가야겠죠. 네. 네. 요즘 농업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네. 뭐 AI 농업이다, 네. 팜랜드다 이런 거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제 농업도 발전을 해야 할 것 같고 네. 거기에는 또 정책이 기반이 돼서 네. 좀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컬 푸드 중요하죠. 이천 쌀밥 먹고 싶습니다. 네, 꼭 한번 드시러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이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본격적으로 정말로 이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이곳에서 또 자고 나란 토박이셔서 네네. 지역 전문가가 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이천시에서 가장 큰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천시 이제 가장 큰 현안은 역시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SK에서 한 10년간 120조 규모의 투자를 해서 이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이제 정부가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천시가 각종 규제, 수도권 영비법이나 오염 총량제 이런 이제 환경 규제법들 때문에 공장의 증설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에 구리공정 증설 때에도 20만 2천 시민들이 한 머리를 깎고 촛불 집회하고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그 구리공정 과정을 증설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성취한 역사가 있고요. 이번 역시도 이제 다른 지자체들하고 경험을 벌이고 있지만 또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천의 생존권 투쟁입니다. 이런 생존권 투쟁에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꼭 이뤄내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생존권 네. 살리기 위해서 또 이전에 SK 하이닉스 뭐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네. 네. 여기서 시가총액이 거의 뭐 2, 3위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한 곳이 바로 이천인 것 같네요. 이천하면은 괜히 쌀밥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문화 쪽에서도 보면은 이천 도자 비엔날레 네. 도자기 그 관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있다 이런 거 좀 있습니까? 관광이나 뭐 이쪽이나 예. 그렇죠. 이제 뭐 이천도 사실은 이천이 관광 인프라가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각종 축제들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농산품도 알리고 또한 이제 예스파크 같은 이런 전통 도자 거리를 네. 조성을 해서 이제 도자 마을을 예술촌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좀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내방할 수 있게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정비가 이제 뭐 되는 중에도 오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방문하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힐링하시고 또 체험하시고 쇼핑할 수 있게 네네. 같이 만들어서 도자산업의 메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센터도 참 있죠 거기에. 제가 이 조사를 한 거 보니까 네. 어머머머머 부자시네요. 네. 자식 부자. 딸 셋, 누뚱이 아들 하나. 네네. 와, 자녀를 넷이나 둔 아버지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때나 저희 집 딸 셋에 아들 하나거든요. 저희 아버지 세대인데. 네. 더 부지런히 그래서 더 일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 예쁘죠? 네, 이제 큰 아이하고 막내 아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살 차이가 저희 이렇게?
이제 큰 아이는 대학교 2학년, 네네. 네.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네. 셋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네. 막내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사람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텀을 많이 두고 이렇게 아이를 이제 낳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녀분 얘기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이렇게 네. 아빠 미소가 이렇게 예, 예. 흘러나옵니다. 시간을 네.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사랑하는 그 네네. 아내분과 또 아내분에게. 자녀분께 네네네. 저희 영상 편지 쓸 수 있는 시간 영상 특별히 편지요? 의원님 네. 드리도록 의정부에 하겠습니다. 영상 편지 안 쓰는데 네. 카메라 한번 바라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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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옆에서 말없이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내 옆을 지켜준 우리 황보순자 씨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 은숙이, 둘째 계진이, 셋째 현서, 막내 대현이까지 늘 바쁜 아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함께하지 못했지만 시간을 많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깊게 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아빠도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우리 예, 가족들. 네. 아직 말씀하실 때 화면을 쫙 봤는데 아빠 네. 미소가 이렇게 가득하시고 행복하다. 갑자기 지금 아내분 얘기하면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요? 젖은 소리처럼 옛날 노래인데 갑자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이렇게 담겼습니다. 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저도 좋은 가족 이렇게. 이 화면은 꼭 사모님 보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의정 활동을 쭉 하실 텐데 도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치인 성수석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요? 정치 철학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그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도 발로 뛰는 이 열정 앞에는 당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항상 이제 소통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이제 도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저 친구 참 부지런히 열심히 현장을 다니고 같이 함께한다. 네네. 이런 현장형 인간 네. 뭐 이런 선출직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녀 4명한테 멋진 아빠. 우리 아빠 진짜 네. 열심히 해. 이런 말씀을 듣는 그날이 오도록 네. 멋진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인사 차례인가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한 말씀 있으시면 화면 보고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 돋보기 시청자 여러분, 또한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가장 큰 지방 정부입니다. 이 지방 정부에서 경기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의 소통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카메라가 전혀 어색하지 않으신 또 워낙에 무대에 많이 서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열린 것 같은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위해서 발로 현장을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 성수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 계약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잘 닦아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적발된 비리 잘 청산하고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만난 학교 급식 조사 특위 우리 성 위원장께서 앞장서서 그 꼬인 매듭을 잘 풀어나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의정 돋보기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